안녕하세요. 건축 새로 고침의 유정민 건축사입니다. 보통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 시공업체부터 찾아가서 견적을 받아보시잖아요. 그런데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순서는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똑같이 창호를 교체하고 외벽에 단열재를 붙이는 공사라도 공사 전에 제대로 준비하면 이자 지원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일단 공사부터 시작해버리면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사업 기준으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20% 이상 개선하면 대출 이자의 4.5%, 30% 이상 개선하면 최대 5.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공사를 다 끝낸 다음에 영수증을 들고 가서 청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어떤 공사를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 미리 정하고 공사 전후에 에너지 성능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그 다음 사업 신청과 은행 검토를 거친 뒤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화곡동 건물은 1977년에 지어진 49년 된 노후 상가 빌딩인데요. 어떤 공사를 이자 지원과 연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성능을 높여야 건축주 입장에서 가장 경제적인지부터 검토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모든 공사비가 지원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화곡동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공사 내역을 두 가지로 나누는 작업이었는데요. 외벽 단열이나 고성능 창호, 고효율 냉난방기, LED 조명처럼 실제로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주는 공사는 그린 리모델링 항목으로 묶습니다. 반면 계단 위치를 옮기거나 일반 인테리어를 하는 공사는 건물에 꼭 필요할 수 있지만 에너지 성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반 공사로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화곡동 건물을 보니까 전면과 측면에 통창이 아주 넓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님도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지 않을까? 이 부분을 가장 걱정 많이 하셨어요. 그렇다고 에너지를 절약하겠다고 통창을 막아버리면 개방감이 떨어지고 임대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창이 주는 시원한 개방감은 그대로 살리면서 고성능 창호와 외벽 단열, 고효율 냉난방기, LED 조명을 하나의 에너지 개선 세트로 묶어 기획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건물은 과거 도면만 보고 에너지 성능을 짐작해서는 안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창문의 크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고요. 원래 없던 벽이 생기거나 내부 구조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문이 얼마나 넓은지, 외벽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필요한 단열 범위와 창호 성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화곡동 현장은 내부 철거를 마친 뒤 바로 3D 스캔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창호 교체만 했을 때는 에너지 성능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여기에 단열과 냉난방기까지 함께 개선했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 본 겁니다. 목표 성능에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비싼 장비를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호와 단열, 냉난방기 중에서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좋은지를 찾아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기준을 충분히 넘겼다면 굳이 비용을 더 들여서 오버스펙으로 설계할 이유도 없겠죠. KDI의 역할은 이 건물에 꼭 필요한 공사를 골라내고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목표 성능을 만드는 것입니다. 에너지 계산에는 고성능 창호를 반영해서 기준을 통과했는데 정작 설계 도면에는 다른 성능의 제품이 들어가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에너지 계산서와 설계 도면, 공사 견적서가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자 지원 심사를 받을 공사비와 일반 리모델링 공사비를 나눠서 은행 제출용 자료를 준비하는 거죠. 에너지 계산은 한 곳에서 하고 설계 도면은 다른 곳에서 만들고 견적은 또 다른 곳에서 별도로 진행하면 서로 적용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KDI는 에너지 성능 검토부터 인허가 설계, 공사 범위와 견적까지 하나의 기준으로 연결해서 진행합니다. 노후 상가나 꼬마 빌딩 리모델링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시공 견적부터 확정하지 마세요. 먼저 내 건물이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설계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건축 새로 고침의 유정민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